박희락 교수입니다. 민주주의 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대협 소속 학생들은 4월 29일 오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방위분담 인상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촉구 피켓팅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4월 하순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미리 지급하겠다는 사항을 미국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방위분담이 타결되면 나중에 미리 지급한 부분을 차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미군은 4월 24일 미 이사단 아파치 헬기 부대가 올여름 예정대로 순환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일부 극좌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 동일하지만 현 정부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50만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미군 부대 근로자의 고용주인 주한미군의 자존심에 정면 도전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민대협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의 입지를 높여주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또한 미군이 아파치 헬기 대대의 전개를 굳이 공개한 것은 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철수 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그대로 전개되지만 다음에는 전개가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방위분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에 관한 우리 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의 안보는 이상 없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철수를 결정하도록 방위분담을 비롯한 한미동맹 문제를 이렇게 무성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철수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주둔을 허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안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다는 답이라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방위분담을 이렇게 감정적인 사안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벼룩 잡다가 초가 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방위분담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게 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하든 어떻게 하든 현 정부는 해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우리가 어느 정도 증액해주기로 했다고 한 것은 조금만 증액의 성의를 보이면 타결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성량 갖고 장난하지 말라는 것은 작은 부주의로 큰 일을 망칠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둘째, 일부 인사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한국을 절대로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해도 핵우산은 그대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할 겁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형식화이고 핵우산의 사실상 철폐를 말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 일본은 물론이고 호주에도 미군이 순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세요. 필리핀과 미국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동맹관계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동맹관계는 형식화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주겠습니까? 나토 국가들이나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방위분담에 노력하겠습니까? 셋째,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현 정부의 몇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현 정부 내에서도 각 부서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하고 국회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토론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한 토론 결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장단점이 충분히 식별되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몇몇 사람들이 방위분담 문제를 잘못 처리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부적으로라도 허심탄회한 토론을 제발 좀 해보세요. 넷째, 방위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하겠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위분담 문제를 들으면서 솔직히 머릿속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1999년 동티모르에 쌍록수 부대라는 이름으로 400명 정도의 우리 군대를 파병했다가 2003년 철수시켰습니다. 그때 동티모르가 안정되어서 철수한 게 아닙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다국적군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주둔 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철수한 겁니다. 한국이 방위 분담에 계속 인색하면 미국도 한국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후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해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내릴까 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다섯째, 현 정부 인사들은 자신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토 국가들이나 일본은 우리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가급적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어떻게든 구슬르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모두 바보라서 자존심도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했을까요? 이들은 방위비 분담을 다소 증액해 주더라도 원만하게 협상을 끝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난 2018년에 미국이 최종적으로 10만 달러를 요구했을 때 수용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2018년에 인색하게 굴다가 트럼프로 하여금 50만 달러를 요구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제발 자신이 똑똑하다는 말로 자랑하지 말고 원만하게 조기에 협상을 타결해놓고 자랑하세요. 역대 어떤 정부가 이처럼 미국과의 동맹을 서투르게 했습니까? 지금 미국과의 방위 분담 협상이 잘못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50만 달러라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원인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성의 있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원인도 크다고 봅니다. 안보는 잘못되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원상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소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확실한 안보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영어에 Don't press your luck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 좋다고 자꾸 위험한 일을 하다가 패망에 이룰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양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한미군 철수나 해구산 미 제공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제발 조기에 원만하게 방위 분담 타결하세요. 감사합니다.